파도 속 천국을 보다. 그 순간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거센 바람이 몰아쳤다. 빗줄기는 한순간에 퍼져나가며 바다를 삼킬 듯 쏟아졌고 우산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빗방울이 바닷물 위로 부딪혀 튀어오르며 수천 개의 은빛 물꽃을 피웠다.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에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 서 있던 한 여인이 갑자기 빗속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 비와 바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녀는 한 손에 우산을 들고 팔을 활짝 펼친 채 빗속을 빙글빙글 돌았다. 빗방울이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을 적셨지만 개의치 않는 듯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은 듯 자유로웠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빗소리와 파도 소리 사이로 퍼져나갔다. 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저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손짓했다. 뭐해요? 같이 쳐요. 나는 순간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 난 그런 거 잘 못해서.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게 다가왔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본 거겠죠? 비 맞으면서 춤춰본 적 있어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럼 오늘이 처음이겠네요. 자, 그냥 해봐요. 아무렇게나 움직이면 돼요. 그녀의 말에 나도 모르게 한 발을 내디뎠다.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적시는 감각, 출렁이는 바닷물과 부딪히는 파도의 리듬이 나를 감쌌다. 망설이던 마음이 서서히 풀리며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기분 상상도 못했어. 정말로 이렇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야. 나도 모르게 외쳤다.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생각들이 하나둘 사라지며 마치 빗속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 순간 나도 그녀처럼 자유로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속박에서 풀어주고 내가 맨발로 걷는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거대한 힘이었다. 바쁜 직장인을 위한 솔루션. 그날 찾아간 회사의 직원들은 커피 한 잔과 간단한 간식으로 잠시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맨발 걷기의 원리를 차분히 풀어내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실천 가능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한 직원이 내 발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신발이 좀 특이하네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맨발 걷기가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건 그나마 자연과 연결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이에요. 직원들은 흥미를 보이며 하나둘 질문을 던졌고 나는 천천히 맨발 걷기의 원리와 접지, 어싱의 개념을 설명해 나갔다. 우리는 대부분 절연성이 있는 신발을 신고 생활하죠. 그런데 지구 자체는 거대한 전하 저장소이기도 해요. 번개가 칠 때마다 자유전자가 대지에 머물게 되고 맨발로 흙이나 잔디를 밟으면 그 흐름과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어요. 아직 모든 메커니즘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런 접촉이 신체의 균형이나 자율신경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학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직원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표정을 살폈다.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지친 얼굴들. 그 모습이 아들과 딸의 얼굴과 겹쳐 보였다. 잠시 숨을 고르고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여러분, 가족과 미래를 위해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겠죠? 하지만 바쁜 직장인들에게 맨발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주말이 아니면 시간을 내기조차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 속에서도 자연과의 접촉을 조금이나마 이어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귀를 기울이며 흥미를 보였다. 점심시간에 신발에 살짝 덧댈 수 있는 매개를 활용해 보세요. 또는 지면과의 접촉을 고려해 설계된 신발을 활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회사 근처 공원에서 잠깐 흙을 밟아보는 것만으로도 자연과 이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하려면 꼭 흙길이나 잔디밭이어야 하나요? 도심에서는 그런 장소를 찾기 어려운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답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자연 그대로의 흙이나 잔디가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하지만 꼭 넓은 공원이 아니더라도 도심 곳곳을 찬찬히 살펴보면 의외로 천연 잔디나 흙이 남아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작은 쉼터 한쪽이나 나무 아래 조용한 자리에서도 자연과의 연결을 잠시나마 느껴볼 수 있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도심 환경에서 접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보도블록 위에서도 조건에 따라 접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보도블록에 물이 닿으면 전도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여전히 탐색이 이어지고 있는 주제예요. 아, 그런 방법도 있군요. 직원들은 새로 알게 된 사실에 놀라며 반응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건강은 시간이 날 때 잠깐 챙기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실천해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예요. 하루 10분이라도 자연과 닿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 의미 있는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어요. 말을 마친 뒤 직원들은 상기된 표정으로 박수를 보내주었다. 이어서 접지와 관련된 실험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궁금증에 귀 기울이며 차분히 대화를 이어갔다. 만남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겨울바람이 살짝 얼굴을 스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엔 은근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마치 작지만 단단한 씨앗 하나를 조심스레 심은 기분이었다. 언젠가 그 씨앗이 누군가의 삶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울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마음에 담은 채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